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AMD 주식 투자, 이게 과연 백만장자가 되는 길일지,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AMD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1년 전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일지, 네,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AMD는 그 컴퓨터의 핵심이죠.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나 요즘엔 AI 연산까지 담당하는 GPU, 또 뭐 데이터 센터나 임베디드 시스템용 칩까지 정말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AMD의 미래, 뭐랄까 인공지능 시대니까 기대는 엄청 큰데 동시에 경쟁도 치열하고 지정학적 문제 같은 그림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보면서 AMD 투자가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AMD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힘이죠. 생성형 AI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챗 GPT 나오고 나서 AI 기술이 뭐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 퍼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AI 모델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특히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데 이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고성능 칩 확보가 진짜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AMD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혼자 달리던 AI 가속기 시장에 딱 도전장을 내민 거죠. 중요한 기호를 잡고 있는 셈이고요. 물론입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 GPU 쪽은 엔비디아가 점유율 한 80, 90%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AI 혁명이라는 게 그냥 몇 년 반짝하고 말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이상,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보통 한 명만 다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랄까 인터넷 초창기 생각해보면 검색 엔진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 말고도 AMD같이 기술력 있는 회사가 충분히 자기 몫을 찾고 성공할 공간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AMD도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AMD 사업 성장세 자체도 보면 이런 기대를 좀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실적 보면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올해 봄에 그 특정 국가 거래 제한 조치 있기 전까지는 몇 분기 동안 매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가속 성장이죠. 2024년 1분기에 전년 대비 2% 성장으로 시작해서 2분기 9%, 3분기 18%, 4분기 24%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2025년 1분기에는 무려 36%까지 성장률이 치솟았어요. 분기마다 성장률 자체가 더 높아진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최근 2025년 2분기 성장률이 32%로 나오면서 이 가파른 성장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왔죠. 근데 이 숫자 뒤에는 좀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AMD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형 AI칩, 그 인스팅트 MI308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엔비디아 H100 경쟁 제품이죠. 맞아요. 그거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어요. 이게 AMD가 엔비디아 잡으려고 내놓은 야심작인데 큰 시장인 중국에 못 팔게 되니까 예상했던 매출 일부가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2분기에 한 8억 달러 정도 되는 재고 관련 비용이 발생했고 이게 매출이랑 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상 못한 외부 변수, 그러니까 수출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발표된 77억 달러 매출보다 훨씬 높았을 거고 5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라는 기록도 아마 이어갔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무역 분쟁 여파가 단순히 매출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도 직접 타격을 줬어요. 방금 말씀하신 8억 달러 재고 비용, 그게 없었다면 AMD의 조정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원가 빼고 남는 이익률이 한 54% 정도 됐을 걸로 보거든요. 와, 54%요? 네. 근데 실제 발표된 건 43%에 그쳤죠. 그만큼 수익 창출 능력에 부담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그러니까 핵심 영업 활동으로 번 돈도 8억 9,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줄었고요. 최종적으로 주주 몫인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것도 0.48달러로 30%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다양인 점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실적들이 월가 분석가들 예상치 평균에는 얼추 맞았다는 거예요. 아,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최악은 피했다. 이런 안도감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좀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AMD 현재 주가를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특히 주가를 미래 예상이랑 비교하는 지표, 그 PER 있잖아요. 네, 주가 수익률. 네, 내년 그러니까 2026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PER이 지금 한 27배 미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AI 혁명이라는 엄청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PER은 그렇게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지난 4월에 주가 확 빠졌을 때는 2026년 예상 이익 대비 PER이 13배 아래로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주가가 100% 넘게 올랐지만 장기 성장성을 본다면 아직 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또 다른 지표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주로 아직 이익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성장주 볼 때 쓰는데요. 내년 예상 매출 기준 PSR이 6.4배. 이게 전통적인 반도체 주식 기준으로는 사실 좀 높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렇죠. 보통 성숙한 반도체 기업들은 한 2배에서 4배 사이 정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인공지능, AI 혁명을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나 거품으로 봐버리면 AMD나 엔비디아 같은 핵심 칩 회사들의 장기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경쟁,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인프라 투자하는 거, 이런 강한 수요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몇 년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군요. 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이게 현재 좀 높아 보이는 PSR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그 안에서 AMD 역할이 중요해지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AMD를 둘러싼 좀 신중론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AMD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비교 대상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에서는 진짜 제일 빛나는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 위상을 보여주듯이 엔비디아 주식은 내년 회계연도 예상 매출 대비 무려 15.8배라는 엄청 높은 PSR을 거래되고 있어요. AMD의 6.4배랑 비교하면 2배가 넘죠. 시장이 엔비디아 미래 매출 성장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까 PER 얘기할 때는 내년 예상이익 대비 PER은 엔비디아가 한 28배 정도로 AMD의 27배 미만이랑 큰 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PSR은 2배 넘게 차이 나는데 PER은 비슷하다.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왜 그런 거고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AMD랑 엔비디아 비교할 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PSR과 PER의 차이는 주로 두 회사의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율 차이에서 와요. 엔비디아가 지금 AMD보다 훨씬 높은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남긴다는 거죠. 이익을 더 잘 낸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 몇 년간 보면 엔비디아가 AMD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고요. 시장은 이런 높은 수익성하고 이미 검증된 성장 실적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그 엄청난 시가총액으로 미국 1등 기업이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이익 창출 능력하고 성장 지속성에 대해서 AMD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주가면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 개선, 즉 마진율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또 다른 위험 요인, 이건 어쩌면 더 예측하기 어려운데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하고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긴 한데 AMD는 최근 실적에서 봤듯이 이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 8억 달러 재고 비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랑 장비에 대해서 중국 수출 통제하는 거, 이게 AMD 2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긴 거죠.
작년 여름에 엔비디아랑 AMD가 중국 시장 접근성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뭐 성능 좀 낮춘 칩을 판다거나 뭔가 타협안을 찾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잠깐 안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해요. 첫째는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통제 조치에 맞서서 미국산 첨단 칩 구매를 꺼리거나 시장 개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이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자국 반도체 기업 키우는데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중국 자체 칩 개발 말이죠. 네,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막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 내 데이터 센터들이 자국산 칩을 점점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AMD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한테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뭐랄까 구조적인 도전 과제인 거죠. 그렇군요.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심지어 중국 내부 경쟁자까지 나타난다면 아까 최근 분기 실적 보면 중국 없이도 생존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AMD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미래 성장성에 영향이 없을까요? 경쟁사들은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데 AMD만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생존 가능성이랑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 분기에 중국 AI 칩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도 전년 대비 32%라는 견조한 성장을 한 건 분명 AMD가 중국 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과 제품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데이터 센터, PC, 게임 콘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완충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크는 AI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거나 다음 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같은 데서 경쟁사보다 좀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오면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 리스크는 단순히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AMD의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하고 경쟁 구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반수인 건 틀림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난 4월 저점 대비 이미 100% 넘게 108%나 오른 상황에서 AMD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높은 기대감 뒤에 있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AMD는 AI 혁명이라는 정말 큰 파도에 올라타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고 또 PC나 게임 시장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들이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특히 지금 주가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악재가 만약 예상외로 좀 완화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면 그럼 주가에는 생각보다 더 큰 상승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지표나 시장 점유율 보면 엔비디아가 더 화려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기술 경쟁이라는 게 항상 역동적이잖아요. 만약 AMD가 다음 세대 제품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거나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와의 그 마진 격차, 수익성 차이를 성공적으로 줄여나간다면 시장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중국 관련 문제가 단기간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까 봤듯이 AMD 자체의 성장 경로는 중국 외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AMD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준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든 100% 확실한 성공 보장은 없죠. 미래는 알기 어렵고 특히 기술 산업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AMD의 강점과 약점, 또 눈앞의 기회와 잠재적 위험 요인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AMD가 정말 백만장자 티켓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오늘은 AMD 주식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서의 엄청난 기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경쟁자와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변수라는 안개까지 정말 다각도로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핵심은 AMD가 가진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력, 그리고 이미 보여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회사가 직면한 치열한 경쟁 환경, 또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미중 관계 같은 외부 환경 요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장밋빛 전망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하드웨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또 지금은 엔비디아, AMD 양강 구도가 당연해 보이지만 혹시 우리가 아직 예상 못하는 제3의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양자 컴퓨팅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혹은 정말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대격변이 지금의 경쟁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현재 데이터 너머에 있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